본인 스스로가 왜 이걸 글을 쓰게 됐는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계속 문바 사이트를 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다가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악을 끼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걸 왜 본인이 하죠? 자, 기생충학자로 유명한 서민 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문바는 환자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글을 남기면서 이른바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 문바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좀 폄하해서 부르는 표현 아닌가요? 문재인 지지층.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팬. 문팬.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더 낫겠죠.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 가까울 것 같고요. 문팬. 네. 근데 문바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맹목적으로 남자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여성들을 이 빠순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바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문팬. 네. 뭐 정확하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팬의 강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강도가 높다고 했고 부정적인 팬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뭐 이런 용어로 문바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층위도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서민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성 팬이고 또 일부 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만 지칭해서 나는 문바라고 부르겠다. 그 문바들에게 나는 고언을 하겠다. 이렇게 썼으면은 오해 소지가 좀 적었을 텐데. 정확하시네요. 근데 그걸 문 대통령 지지층 전체를 향해서 문바라고 지칭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조금 이제 불쾌했던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팬층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죠. 또 때로는 너무 그 경도된 사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분이 갖고 있는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성향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것이 하나의 무슨 조직된 힘으로 해갖고 과거 홍위병처럼 무슨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딱 지칭해서 끄집어내서 이런 분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한번 그래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지 이렇게 들어보면 되겠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싸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왜 이걸 글을 쓰게 됐는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계속 문바 사이트를 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다가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악을 끼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걸 왜 본인이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에 가서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 어떤 건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낚싯배 사고와 관련된 거나 그리고 중국에 갔을 때 기자 폭행 사건을 당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거는 뭐 이른바 이제 그 서민 교수 표현대로 하면은 정신병 수준인 것 같다. 환자 수준이다. 이거는 오히려 나라 전체를 봤을 때 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중에 갔을 때 결과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거니 내가 이번 기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비판을 하고 제동을 걸 필요가 있겠다. 뭐 근데 취지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표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리면서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서민 교수님이 한 취지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문팬, 문바 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문팬으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 주신 서민 교수가 지칭하는 뭐 그렇게 과도한 팬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서민 교수님이 지적한 그 글을 보면 몇 가지 좀 실수를 명확하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극성 팬이 있으면. 아니, 근데 지금 그 서민 교수한테 기분이 좀 나쁘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껴갖고. 근데 얼굴은 기분 나쁜데 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갖고 제가 갈피를 못 잡아갖고. 그러니까 말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그렇게 극성인 팬들을 좀 이해하려는 시도도 없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먼저 비판부터 하는 건 잘못했다는 거죠. 극성인 팬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극성인 팬들은 일부 있겠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 명의 정치 지도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렬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상황은 분석하지 하나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 사람들이 마치 미쳐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성을 잃어가지고 댓글을 올린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 지도자, 자기를 정치 지도자를 종교인처럼 이렇게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이런 정도의 멘트가 있었다면 모를 텐데 이 정도를 보호하는 건 미친 사람이다라고 미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일단은 실례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극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닙니다만은 문팬으로 봤을 때도 불쾌했습니다. 예. 김수환 평론가님. 네, 근데 저도 이제 좀 약간 생각이 다른 측면이 저는요,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한때 한 30만 가까운 그 팬을 가져본 경험이 있고, 네. 지금도 이제 숫자는 한 17, 8만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넷 활동들만 좀 하시고,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이른바 이제 봉빠라고 그러면서 격렬한 팬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저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자주 했는데, 보면은 그분들이 빨리 술이 취합니다. 그분들이요, 오프라인에서. 빨리 술이 취하고 술이 취하면 격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정봉주 의원을 돕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저는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2008년서부터 4년 동안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이들이 겪었던 울분, 분노 이런 게 쏟을 데가 없는데 거기 와서 하는데 조금 더 열정적이고 조금 더 격정적일 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다른 분들이 보고, 야, 우리가 4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리고 낙곰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정의 분출가 탁 터지면서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네. 더 열광한 것 뿐인데, 네. 그게 뭐 죄가 되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결시켜보면 2009년도에 정말 억울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을 맞이했고,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다시 그런 역사의 불행을 반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 공포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보면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렇게까지 격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이 얘기 촉발이 된 게, 중국 그 사설 경비원, 코트에서 고용한 사설 경비원이 경호하는 와중에, 우리 카메라 기자가 폭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냐 발끈하다가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다가 점점 방향이 좀 틀어졌어요. 그러다가 일각에서 그 기자들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방향이 조금 틀어졌는데 그때 저도 이제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건이 촉발된 게 아까 김수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대한 뿌리 깊은 무슨 불신, 분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국에 가자마자 우리나라 언론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순방이 끝나고 나서 온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이 도리이고 해외 나가게 되면 야당도 비판하지 않고 언론도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나가자마자 마치 중국에서 왕따 당하면서 혼밥을 먹고 홀대 당한다라고 하면서 홀대 혼밥이라고 하는 홀대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보러 가는 자기 자식한테 시험 보러 가기도 전에 잘 보겠어?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너 시험 가서 졸다가 떨어지겠지. 시험을 뭐하러 봐? 이런 거랑 볼펜이나 있어. 그렇죠. 맨날 공부 못하면서 또 성적이 잘 나오겠니? 이런 거를 악담을 퍼붓는 거랑 똑같죠. 네. 물론 관련해서 실수를 했으면 당연하게 비판하는 건 언론의 그 당연한 책무죠. 근데 국민들은 그걸 봤다는 거죠. 언론이 항상 이렇게 중심적이고 그 권력 있는 자한테 비판하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언론의 그 입장을 본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개입하거나 이런 그 정권에 있어서는 납작 엎드려 있다가 지금 이제 언론에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공정하게 하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 좋아 보이니까 한번 건드려 볼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고 세게 하는 사람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엎드려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언제입니까? 2015년이죠? 2015년이네요. 네. 그 전승절 기념식 때 예, 천안문 올라왔을 때 15년 9월 9일 날 거기 갔을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길을 못 찾는데 의도된 그 지혜롭게 이걸 해결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박비원 청가를 불렀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이제 중국말로 그때 막 연설하고 그래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하게 좀 서툴렀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똑같이 중국말로 하다가 실수했으면 유창하지도 못한 중국말 괜히 해가지고 국가 망신시켰다고 헤드라인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이 분노가 많으신 분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아까 이제 서민 교수님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9개 일간지를 다 봅니다. 근데 다 보는데 아침에 이제 조중동 이런 그 보수지들을 보거든요. 네. 안 봐도 헤드라인으로 뭘 달았을 거를 전날 뉴스를 보면 예측이 됩니다. 근데 그대로 달아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사안은 공정하게 다루는 게 좋지 너무 편파적인 걸 본인들도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너네들 이전 정권 때는 납작 엎드려서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예. 왜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 사람 좋아 보이니까 이제 흔들어 대느냐 이거죠. 이걸 비판하는 거지. 아까 서민 교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그 팬 의식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비판받아야 되지만 결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보좌하려는 것은 언론이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 거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언론인데 너네가 그러다 보면 뭐 맞아도 싸지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 같은 국민 기자가 맞는 걸 신나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누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 약간 고소하다는 거죠. 김선 평론가님,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 막달라나가 그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돌을 치니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은 자, 저 여자에게 돌을 쳐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네.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은 자 하면서 딱 그 카피를 뽑아갖고 예수, 국민에게 가늠을 권장하다. 그 다음에 저 여자에게 돌을 쳐라 하니까 국민 모두에게 폭력행위를 부추겼다. 이렇게 보도할 게 대한민국 언론이다라고 하면서 SNS상에 우스갯소리 돌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나가셨을 때 보였던 행태가 거의 비슷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조대진 기자였나요,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김선 평론가님 어떠셨습니까? 나가자마자 홀대 무엇을 하러 갔는지, 사드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지, 정상회담을, 그러고 가자마자, 이른바 이제 누구죠? 그 부부장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쫑시엔인가? 쫑시엔 맞죠? 네. 쫑시엔이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는 차관이 나오더니 왜 차관보가 나오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우다위가 차관인데 자리 그만둬갖고 차관 대행이 나왔다. 그럴 때 또 사과 보도도 안 내요? 잘못된 팩트를 갖고 대통령을 폄훼하기에 앞장섰던 언론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었던 와중에 기자가 딱 맞았단 말이에요. 참 이게 한국 어려운 언론은 얘기예요. 정말 분석 대상인데요. 네. 전 조대진 변호사님 얘기에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왜냐하면은 언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 지형 자체가 굉장히 보수 지형에 굉장히 편중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른바 조중동, 한경하고 매경까지 이제 넣어가지고도 얘기하지만 굉장히 보수화된 매체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그냥 구독부수로만 따지면은 그런 매체가 한 90% 차지하고 한겨레 경향 이런 매체가 10%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서 조금 더 차이가 있다고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보수적 시각으로 해서 거기서 막 공격을 하고 또 그런 매체들이 이른바 이제 보수 정권에서 정권 잡으면은 입 싹 닫고 공영방송까지 입 꽉 다물면은 그냥 용비어천가 얘기하고 그게 참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유롭게 하라고 비판해도 된다고 해서 풀어놔주면 그러면 막 자기 입맛대로 과도하게 보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아니면은 진짜 철권 통치하는 이른바 이제 공작 정치하는 이전 정권들처럼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간부들까지 꼭 붙잡아가지고 두면 그냥 용비어천가 쫙 부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고민이 남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언론사 간부들한테 우리 또 이정현 의원처럼 전화해서 똑바로 보도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인내할 것이며 어디까지 제대로 보도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라고 하면서 그 자율적으로 정말 중립된 시각으로 객관적 팩트를 갖고 보도하십시오 하니까 엄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언론의 관점이 이러이러했고 언론의 태도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혹은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논리적 규결인 거지 느닷없이 문바라든지 문팬 얘기를 끄집어내는 그러니까요. 것도 일반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하지만 나쁜 댓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 관련된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문팬이라는 걸 전제를 깔아놓고 하거든요. 뭐 과격한 댓글이라든지 좀 공격성 댓글을 다는 거 다 문팬이라는 규정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돼서 예를 들면은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정부에 관련된 걸 극렬하게 지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다 문팬인 건 아니고요. 아니 그리고 또 사이버 댓글 팀들이 있어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를 지지하면서 나는 문재인을 열성적으로 지지합니다 하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거나 내부의 민주당 이런 사람들을 빽 공격하면서 그렇죠. 내부 내부 분열을 시키는 이런 사이버 댓글 부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서민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자 그 마음에서 썼는지는 뭐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만은 관련돼서 너무 성급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아니 이게 좀 논리의 연결이 좀 과도하게 퉁 튀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진 않았죠. 예. 그리고 언론의 지형과 언론의 환경, 이제까지 언론이 어쩌했기 때문에 우리 자국의 기자가 폭행당하는 것까지도 고소해야 하는 이런 환경이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만들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문팬만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쏟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언론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 그 자유의 범주 내에서 공정한 언론의 그 자유를 행사하려고 해야지 언론들은 이렇게 자유를 주면 권력을 준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 원래 언론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에 언론. 뭐 제4부라고 그러는 제4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병적 현상으로 평가하는 것 분위기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는 서민 교수 부분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방송을, 라디오를 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좀 예민도에서 민감도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민감도의 측면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 들어오는 민감도가 좀 더, 그렇기는 해요. 제 경험 특성으로 보면. 강하다고 해서 이것을 환자로 비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열성 지지자들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반대 세력에 비판을 한다는 거 그건 저도 당해본 거거든요.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다른 후보를 공격을 하면 비판을 하면 뭐 일방적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똑 떼서 뭐 병적인 현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좀 옳지 않고 당연한 정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고와 관련된 거나 그리고 중국에 왔을 때 기자 폭행 사건을 당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거는 뭐 이른바 이제 그 서민 교수 표현대로 하면은 정신병 수준인 것 같다. 환자 수준이다. 이거는 오히려 나라 전체를 봤을 때 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중에 갔을 때 결과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거니 내가 이번 기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비판을 하고 제동을 걸 필요가 있겠다. 뭐 근데 취지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표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리면서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서민 교수님이 한 취지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문팬, 문파 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문팬으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 주신 서민 교수가 지칭하는 뭐 그렇게 과도한 팬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서민 교수님이 지적한 그 글을 보면 몇 가지 좀 실수를 명확하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극성 팬이 있으면. 근데 지금 그 서민 교수한테 기분이 좀 나쁘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껴갖고. 근데 얼굴은 기분 나쁜데 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갖고 제가 갈피를 못 잡아갖고. 그러니까 말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그렇게 극성인 팬들을 좀 이해하려는 시도도 없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먼저 비판부터 하는 건 잘못했다는 거죠. 극성인 팬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극성인 팬들은 일부 있겠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 명의 정치 지도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렬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상황은 분석까지 하나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 사람들이 마치 미쳐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성을 잃어가지고 댓글을 올린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 지도자, 자기를 정치 지도자를 종교인처럼 이렇게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이런 정도의 멘트가 있었다면 모를 텐데 이 정도를 보호하는 건 미친 사람이다라고 때로는 너무 그 경도된 사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분이 갖고 있는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성향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것이 하나의 무슨 조직된 힘으로 해갖고 과거 홍위병처럼 무슨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딱 지칭해서 끄집어내서 이런 분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한번 그래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지 이렇게 들어보면 되겠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싸잡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왜 이걸 글을 쓰게 됐는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계속 문바 사이트를 다니면서 예. 그들의 삶을 관찰하다가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악을 끼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걸 왜 본인이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에 가서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 어떤 건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낚시배요. 그러니까 문바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문팬. 네, 뭐 정확하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팬의 강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강도가 높다고 했고 부정적인 팬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뭐 이런 용어로 문바를 사용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층위도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서민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성 팬이고 또 일부 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만 지칭해서 나는 문바라고 부르겠다. 그 문바들에게 나는 고언을 하겠다. 이렇게 썼으면은 오해의 소지가 좀 적었을 텐데. 정확하시네요. 근데 그걸 예. 문 대통령 지지층 전체를 향해서 문바라고 지칭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조금 이제 불쾌했던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팬층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죠. 또 본인 스스로가 왜 이걸 글을 쓰게 됐는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계속 문바 사이트를 다니면서 예. 그들의 삶을 관찰하다가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악을 끼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걸 왜 본인이 하죠? 자, 기생충학자로 유명한 서민 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문바는 환자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글을 남기면서 이른바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 문바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좀 폄하해서 부르는 표현 아닌가요? 문재인 지지층.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팬. 문팬. 그렇게 그렇죠. 해야지 그게 더 낫겠죠.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 예, 가까울 것 같고요. 문팬. 네. 근데 문바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우리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맹목적으로 남자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여성들을 이 빠순이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표현했었잖아요.